절망의 밤, 운명을 바꾼 여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는 그 순간, 이수연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녀는 롤스로이스에서 내려 전국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연입니다. 2010년 봄,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이수연 씨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촉망받는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신랑 김민재 씨는 아버지의 의류 도매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죠. 두 사람의 만남은 대학 동문회에서 시작되었고 2년간의 연애를 거쳐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초기 수연 씨는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유나 씨와 시누이 은지 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고 명절에는 음식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졌습니다. 수연아, 이제 결혼했으니까 직장은 그만두는 게 어떨까? 시어머니의 제안은 부드러웠지만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민재가 번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굳이 밖에서 일할 필요가 있겠니? 수연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겨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경제적 독립성을 잃은 순간부터 수연 씨의 입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우이 은지 씨는 자신보다 예쁘고 똑똑한 올케가 시댁에서 사랑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엄마, 올케가 요리를 너무 못해요. 어떻게 된장찌개에서 단맛이 나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연 씨를 폄하하고 어머니 앞에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편 민재 씨는 점점 어머니와 여동생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주려 했지만 가족들의 계속된 압박에 못 이겨 조금씩 태도가 변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좀 더 신경 써서 집안일 하면 안 될까? 아내에 대한 존중심도 사라져갔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의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수연 씨에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시누이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 올케는 아직도 아이가 없다며 수연 씨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아이 이야기가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때 자신감에 차 있던 직장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려도 시댁 식구들의 마음에 들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신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유나 씨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고 그 내용도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수연아,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니?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 여자 노릇하겠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을 차려야 했고 밤 11시까지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보자는 수연 씨의 제안에 시댁 식구들은 발끈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소리냐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수연 씨 혼자서만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매우 건강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민재 씨의 대학 동창 모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 씨가 대학 시절 성병을 앓았고 그로 인해 불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자 오히려 그들은 수연 씨를 거짓말쟁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인연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민재한테 그런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민재 씨 역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수연아,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그냥 소문이야. 너만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그의 태도는 수연 씨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상황은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수연 씨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성렬하며 수연 씨를 조롱했고 시누이는 오빠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이혼을 부추겼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저 여자 때문에 고생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수연 씨는 민재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소개해준 20대 후반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수연 씨가 민재 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상황을.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2014년 12월에 그 비 내리는 밤, 수연 씨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 유나 씨는 마지막까지 잔혹했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있는 게 자체가 수치야. 당장 나가.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밤. 수연 씨는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은 채 맨발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대문 앞에서 비 맞으며 간절히 빌고 있는 수연 씨를 시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년아, 내가 너한테 바란 게 뭐 그리 대단했니?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여자 구실은 하고 사는 거냐? 그 순간 문틈으로 전 남편 민재 씨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애타는 눈빛으로 남편에게 시선을 던졌지만 그는 눈길을 피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여보, 나 좀 봐줘. 제발, 그만 돌아가라. 이미 이혼 서류는 도장 찍었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녀는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버린 그녀의 울음소리를 그날 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수연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2015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수연 씨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도착한 수연 씨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100만 원 상당의 달러와 몇 벌의 옷이 전부였습니다.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숙소는 6명이 함께 쓰는 쉐어하우스였습니다. 좁은 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고 미국 경력이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한인타운의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옷 가격이 얼마인가요? $30입니다. 정말 좋은 품질이에요. 하지만 수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한국 상품을 소량 판매하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십 달러 버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고 남편도 사업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일만 하던 때와는 달리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연 씨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대학 동창 한지훈 씨를 만난 것입니다. 수연아, 정말 너야? 여기서 뭐해? 지훈아, 나 여기서 일하고 있어. 지훈 씨는 이미 미국에서 IT 사업을 하고 있었고 수연 씨의 상황을 알게 된 후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재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훈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 씨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대단해.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멋있어. 지훈 씨의 조언으로 수연 씨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패션 아이템을 미국에 소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뛰어난 패션 감각과 마케팅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문이 50개나 들어왔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수연 씨는 오랜 꿈이었던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5년간 아이가 없어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정말 임신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아주 건강해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연 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이유는 뭔가요? 그건 다른 요인들을 검토해 봐야겠네요. 한국에서의 불임은 정말로 다른 요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수연 씨는 망설임 없이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업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곧 끝날 거예요. 시술 후 2주 뒤 수연 씨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 아들입니다. 정말요? 아들이 둘이나? 네, 모두 건강합니다. 정말 축복받은 일이에요.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에 앉아 수연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수연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체력적 한계는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해서 직원까지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연, 이제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2016년 9월, 수연 씨는 쌍둥이 아들 준우와 준서를 출산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들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수연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안녕, 준우야, 준서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한국에서 5년간 갈구했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산 후 수연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4시간 육아와 사업 운영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고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엄마가 왔어요. 준우야, 준서야.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수연 씨의 전 시댁 식구들이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운영하던 의류 도매업체가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빚만 몇억 원이에요. 시어머니 유나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위세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는 사업 실패와 가족 문제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수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수연 씨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연이가 그럴 때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지금쯤 우리도 아이가 있었을 텐데 이 신우이 은지 씨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면서 이혼 위기에 처했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으로는 많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수연 씨를 괴롭혔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수연 언니한테 너무 심했나 봐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서 뭐해. 엎질러진 물이야.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은지 씨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거의 올케를 무시했던 자신이 이제는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유나 씨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아졌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지.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유나 씨는 점점 수연 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수연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는 이미 멀리 떠나 있었고 아들은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10년 후인 2024년, 수연 씨는 화려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패션 브랜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녀는 성공한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은 8살이 되어 똑똑하고 당당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수연 씨의 모습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고급 핸드백을 든 그녀의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이 따라왔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롤스로이스에 타는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저분이 누구지? 10년 전 비참하게 떠났던 여성이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도 수연 씨의 귀국을 주목했습니다. 10년 전 비참하게 떠났던 여성이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어 돌아온 것은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수연 씨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모두 잃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임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지만 미국에서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시당했지만 결국 문제는 제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수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괴롭혔던 시댁 식구들의 악행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준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한국계 미국인이야.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들이지. 수연 씨는 아들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TV에서 엄마의 기자회견을 본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와, 엄마가 TV에 나왔어. 엄마가 정말 멋있어. 수연 씨는 아이들에게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알게 해주었습니다. 수연 씨의 귀국 소식을 들은 민재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TV에서 본 수연 씨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에 찬 모습, 우아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옆에 있던 두 명의 아름다운 아들들. 저 아이들이 혹시 민재 씨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파산한 사업가에 불과했고 수연 씨는 성공한 CEO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수연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의 망설임 끝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나 민재야.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매일 뉴스를 통해 수연 씨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줬으면.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수연 씨와 민재 씨의 재회는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수연 씨가 아들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민재 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의 만남은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수연아, 정말 너야? 민재 씨. 안녕하세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네, 제 아들들이에요. 준우, 준서야, 인사드려. 쌍둥이 아들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아버지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재 씨는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려 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수연 씨는 담담했습니다. 민재 씨, 저는 이미 과거를 정리했어요. 더 이상 그때의 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들은 행복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재 씨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의 단호한 태도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잘 살아. 네. 민재 씨도 건강하세요. 수연 씨는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수연 씨의 모습을 보며 민재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와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 씨의 새로운 사랑은 한지훈 씨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수연 씨를 지켜보며 도와준 그는 이제 수연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지훈 씨의 프러포즈는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결혼식에는 쌍둥이 아들들도 함께 했습니다. 준우와 준서는 새아빠가 된 지훈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지훈 씨도 두 아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결혼 후 수연 씨는 셋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지훈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두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누나, 안녕. 아니야, 여동생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유나 씨는 결국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수연 씨에 대한 미안함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끝내 용서를 구할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미안하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재 씨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에 시달리며 알코올 의존증까지 겹쳐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연 씨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은지 씨 역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과거에 올케를 괴롭혔던 자신이 이제는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것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할 상대는 이미 없었습니다. 삼수연 씨는 지금 남편 지훈 씨, 그리고 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에게는 새로운 여동생도 생겼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계속 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패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때로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지만 수연 씨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한 여자예요. 준우의 말에 수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강해.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서 더욱 강해졌어. 어느 화창한 봄날, 수연 씨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10년 전 그 차가운 비 내리는 밤을 떠올리며 그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지훈 씨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힘들었지? 응.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줬으니까. 절망의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수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연 씨의 자서전 비 내리는 밤을 지나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연 씨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CEO로서,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로서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성공이었고 용서는 행복이었다. 수연 씨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성공으로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한 평화는 용서를 통해 얻었습니다. 비 내리는 그 차가운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상처를 딛고 사랑을 찾은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